파티맘 살해 의혹 사건. 2008년 6월 16일 어린 소녀 케일리는 엄마 케이씨와 함께 집을 나선 후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당시 케일리는 엄마와 함께 외출했지만 그 후 어디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그녀의 행방은 미궁속으로 빠져버렸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점은 케일리의 실종 신고가 한 달이나 지나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신고조차 케이씨가 아닌 외할머니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외할머니는 딸 케이씨가 한 달 넘게 손녀를 집에 데려오지 않는 것에 의문을 품고 경찰에 전화를 걸었고, 신고 당시 그녀는 내 딸이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리고 딸의 차 안에서 썩은 시체 냄새 같은 게 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 신고를 계기로 케일리의 실종은 본격적으로 경찰 수사의 대상이 되었고, 엄마 케이시 앤서니는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었습니다. 경찰은 수사 초기부터 케이시의 수상한 행적에 주목했습니다. 케일리가 사라진 한 달 동안 케이시는 딸의 실종을 숨기고 자신만의 삶을 즐기며 파티와 술자리를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나이트클럽에서 핫바디 대회에 참가하며 춤을 추고 술을 마셨고, 심지어 손목에는 아름다운 삶이라는 문신을 새기기도 했습니다. 딸이 실종된 뒤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며 나이트클럽을 오가던 케이시의 모습은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며 파티맘이라는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녀의 행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엄마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보였고, 케이시는 미국 전역의 비난을 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이 그녀의 집을 수색한 결과 케이시의 컴퓨터 검색 기록에서 클로로포름 제조법, 목 부러뜨리기 등 섬뜩한 검색 내역이 발견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케이시가 운전하던 차량에서는 클로로포름 성분과 썩은 냄새가 검출되었습니다. 이러한 단서들은 케일리가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을 시사했고, 케이시가 딸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6개월 후인 12월, 한 사냥꾼이 근처 숲속에서 어린아이의 해골을 발견했습니다. 시신은 심하게 부패한 상태였지만 경찰은 곧바로 DNA 검사를 통해 그것이 실종된 케일리임을 확인했습니다. 발견된 해골의 입부분에는 하트 모양의 스티커가 붙은 테이프가 감겨 있었고, 경찰은 케이시의 집에서 이와 동일한 하트 모양 스티커를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케이시를 범인으로 지목하는 결정적인 근거로 보였지만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케이시는 여러 차례 말을 바꾸며 거짓말을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보모가 딸을 납치했다고 주장했지만 수사 결과 보모는 존재하지 않는 허구의 인물임이 드러났습니다. 이후 그녀는 딸이 뒷마당의 풀장에서 익사했다며 이야기를 바꾸었지만 이에 대한 증거도 전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자신이 유니버설 스튜디오의 이벤트 코디네이터로 일하고 있다고 경찰에 진술하며 그들을 스튜디오로 데려갔지만 그녀는 그곳에서 일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수사관들에게 신뢰를 잃게 만들었고, 사람들은 그녀를 거짓말쟁이라고 부르며 더욱 의심했습니다. 2011년 케이시는 1급 살인 및 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클로로포름, 하트 모양 스티커, 테이프, 그리고 케이시의 기이한 행적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그녀가 계획적으로 딸을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케이시가 딸을 죽이지 않았으며 단지 딸의 죽음을 은폐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변호인은 케이시의 집에서 클로로포름이 발견된 이유에 대해 그녀가 인터넷에서 우연히 검색한 것이라 주장하며 이를 살인과 연결짓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배심원들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이 케이시의 살인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11년 7월 케이시는 살인과 관련된 모든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혐의로는 유죄 판결을 받아 사건의 위증죄에 대해 처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대중은 분노했고, 케이시는 당시 미국에서 가장 혐오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특히 딸이 사라졌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한 달 동안 파티를 즐기며 유유히 살아갔던 케이시의 모습은 대중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겼습니다. 사건 이후 케이시는 대중의 강한 비난 속에 은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일부 언론과 방송국에서는 그녀에게 거액의 인터뷰 제안을 했고, 심지어 포르노 출연 제안까지 받았지만
그녀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이후 몇 차례 소송에 휘말리기도 했고 사건 수사 과정에서 낭비된 경찰력을 보상하라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수십만 달러의 비용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2016년에는 K씨의 변호사였던 호세 바에즈가 그녀가 딸을 살해했음을 알고 있었다는 폭로가 나오며 사건이 다시 주목받았지만 이는 증거 부족으로 입증되지 못했습니다. 파티맘 사건은 단순히 하나의 죽음이 아니라 부모의 책임과 법적 정의의 문제를 되돌아보게 한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케이시 앤서니가 진실을 감추고 있다 믿는 사람들에게 이 사건은 영원히 풀리지 않을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